현재 세계의 힘자랑을 하고 있는 이 거대 양국의 경제가 혼돈식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경우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마이너스로 바뀐 데다가 소매 판매, 또 산업 생산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에 대한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개발업체의 디폴트 우려도 커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렇다고 또 미국은 좋은 상황이냐? 중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새벽에 발표된 FOMC 회의록을 보시면 매파적 성향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면서 대부분 참석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상방 리스크가 상당하며 이에 따라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요, 현재 굳건한 이 노동시장 소매 지출을 보면 2023년보다 2024년에서 25년에 완만하게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제임스 필란 변호사에 의해서 SEC가 토레스 판사에게 제출한 중간 항소 요청권에 대해 리플의 입장이 공유가 됐는데요. 리플은 SEC의 중간 항소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내용을 두 건으로 분류해서 토레스 판사에게 제출을 했죠. 하나는 리플에, 또 다른 하나는 브래드 갈링하우스랑 크리스 라슨에게 보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 역시 SEC로부터 미등록 증권거래 방조 혐의로 기소를 당했었고요. 그리고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 결정에 의해서 2023년 2분기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장문을 토레스 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더불어 리플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요. 분명 SEC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리플의 행위와 하위 테스트에 근거해서 미등록 증권거래 유무를 판단해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번 SEC가 소송의 전략을 틀어서 하위 테스트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또 프란시스 판사가 중간 항소를 승인한다면 리플 역시 모든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 역시 별도의 반대 입장문을 통해서 3년간 진행된 소송인데 지금 와서 다른 의견이 있다는 이런 SEC는 무모하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이미 판사에 의해서 우리 재판 일정도 세팅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존 디튼 변호사는 SEC가 두 사람에게 이 사건의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제이 클레이튼 그리고 빌 힌먼, 즉 이 리플을 기소한 전 SEC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두뇌 집단으로 법과 정의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한 영상에서 이 제이 클레이튼이 임원들을 기소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임원들을 기소하면 사건과의 역학관계를 바꾸기 때문이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SEC의 결정이 법과 정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치적인 이유라는 것이 존 디튼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에 대한 기소도 그런 정치적인 이유와 리플에 대한 기소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는 걸 알리고 싶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리플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EC가 항소를 하고 싶으면 소송 일정이 마무리되고 항소를 그때 제기하면 되지 지금 이 중간 항소를 제기한 만큼 중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라면 SEC의 소송 전략이었던 이 하위 테스트에 대한 입증 부분이 실패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소송 전략을 좀 취하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리플은 이 모든 판결에 대해서 처음부터 항소를 할 것이다 라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토레스 판사가 이 중간 항소를 위한 공식적인 브리핑을 제출하도록 승인할지 이거에 대한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SEC로 하여금 야 그래 중간 항소 위한 공식적인 브리핑 한번 제출해봐 이렇게 하더라도 토레스 판사가 중간 항소를 승인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간 항소를 위한 근거가 좀 빈약한 것 같고요. 중간 항소를 요청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을진 몰라도 이런 정도를 가지고 중간 항소를 받아들이게 되면 법원의 업무 과도화 그리고 중간 항소가 너무 가볍게 이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명 재테크 저서의 저자 린다 존스가 지금은 XRP를 구매하기 좋은 시기이며 XRP를 현재 수준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XRP 등의 이런 일부 알트코인의 저가 매수에 나서라고 권유를 하면서요. 토큰 가격 올라갔을 때 이제 울면서 나 찾아오지 말라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요. 자, 절대적으로 바닥이 아닌 경우 두려움 때문에 매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사고방식 없이 그 토큰들 퍼담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바닥인가 아닌가 충분히 생각하기보다는 가격이 낮다고 생각할 때 매수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년 뒤에 그 자산들 훨씬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코인베이스가 파이낸셜 마켓은 미국 선물협회로부터 선물거래 중개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코인베이스는 이 현물 거래와 함께 레버리지 암호화폐 선물을 다루는 미국 최초의 플랫폼이 됐는데요.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SEC와 갈등 중에 나타난 그런 호재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암호화폐 업계 전체로 봤을 때 이번 승인이 이 CFTC가 지정한 NFA라고 하는 그런 규제 기관이기 때문에 SEC는 아니더라도 뭐 어쨌든 미국에서의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은 한 걸음 다가선 그런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산업과 기업은 원칙과 규율에 의해서 접근하고 규제기관은 이에 협력한다면 산업의 발전을 함께 이뤄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이런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